안녕하세요. 쯔니 스토리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1운동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1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민족운동이 응축되고 무단 통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억압과 가혹한 통치 방식과 수탈을 받으면서 쌓여져 있었던 것들이 3.1운동을 통해서 전 계층에서 터져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영향, 3.1운동이 끝난 뒤에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1919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배경으로는요, 총 5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경은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발표했던 민족 자결주의가 있어요. 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놓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기 전에 윌슨 미국 대통령, 가장 그래도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힘센 나라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민족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발표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호응했어요. 와, 미국 대통령이 민족이 스스로 자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네, 자결 주는 거 아니고요. 결정할 수 있대. 거취를. 그럼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흥분하고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관해서고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승전국 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민족은 굉장히 고취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주에서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1917년에요.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고요. 요거는 여러 교과서들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동단결선언. 1918년에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게 발표되는데요. 실은 선생님은 포인트를 여기에다 두고 싶어요. 대한독립선언서. 왜냐하면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최초라는 글자잖아요.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예요. 대한독립선언서.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발표했었던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대동단결선언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지만 대한독립선언서도 1918년에 발표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배경으로서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쿄로 갔었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경을 보면요. 우리의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고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나라가 망했지만 대한제국이 망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당시 황제였었죠. 이 황제였던 고종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고종이 살아 계심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당신 아니죠. 이제 순종에게 넘겨줬으니까. 어쨌건 이 고종 황제가 살아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기댈 곳, 혹시라도 우리가 독립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댈 곳이 있었는데 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려요. 고종이 사망하거든요. 언제? 1919년 1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종의 사망에는 일제가 독살했다. 이 고종이 무슨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막 상하이로 망명하려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망명하려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고종을 일본이 독살했다라는 내용이 돌았고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무단 통치, 가혹한 통치로 인한 이 억압과 수탈,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탈들 때문에 분노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불난 곳에 기름을 확 뿌린 거죠. 고종이 사망하면서 독살설이 돌기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신한청년당,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이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서 이 사람을 파견합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3.1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게 배경이고요. 과정으로 넘어가면요. 전개 과정입니다. 개회, 종교계가 연합하고요. 민족대표 33인을 뽑아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딱 작성해서 자, 이제 우리 3월 1일 날 전부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독립선언식을 합시다 라고 준비가 다 돼요. 자, 민족대표 33인은 어디에 모였었냐면요. 서울 태화관에서 모였고요. 3월 1일에.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들도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다들 탑골공원,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모여서 민족대표 33인이 나와서 독립선언문을 딱 읽고 독립선언식을 하면 우리 다 같이 만세 시위를 합시다 하고 준비를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1은 이 서울 태화관에 모여 있었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들보다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종로에. 그 소식을 듣고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무장 시위로 바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게 사태가 너무 커지지 않게 그냥 태화관 안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스스로 자수합시다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어쨌건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가지고 자수해서 끌려갑니다. 나중에 모여 있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고요. 오후쯤에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만세운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에서 퍼져나간 게 주요 도시로 그리고 농촌까지 확대가 되면서 3월 1일 날 시작된 게 5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다양한 계층, 전 계층 할 것 없이 원래 1910년대 대부분의 운동들은 양반이나 이런 양반이나 평민 계층 중에서도 이렇게 소수 집단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이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나 참여하게 되냐면요. 약 200만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억압받고 토지조사 사업이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탈받았었던 농촌에서는요. 경찰서나 이런 관공서를 무장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 습격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막 부딪히게 되니까 일본이 한 3월 말에서 4월 초 들어가면서 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력 진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몽땅 몰아서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모두 다 죽여버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화성 제암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화성 제암리 사람들을 모두 다 넣어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무력으로 진압을 한 뒤에 만주와 연해주, 미주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만세 시위가 점점 더 펼쳐지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의 부분입니다. 3.1운동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 계층이 참여했다라는 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모든 계층이 하나로 뭉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만세 시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일제의 이 각계 격파 때문에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몰랐고 독립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다들 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전 계층이 다 참여하면서 우리 만세 시위를 하면서 보여주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구나. 그리고 독립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국제사회에도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이제 만세시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향은요,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을 거치면서 임시정부가 각각 수립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앞에서 봤지만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3월과 4월에 각각 구성돼서 최종적으로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일제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어떤 통치 방식이었죠?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름만 바뀌지 내용상 크게 변한 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중국의 민족 운동이었었던 오사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인도에서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